선배 따라 강남 간다. 선배가 신입사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지금 계속 시리즈로 신입사원, 취준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신입사원 때 우선적으로 친해져야 하는 사람들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신입사원으로 처음 배치를 받게 되면 대충 일주일 정도는 아무런 일도 주지 않습니다. 무슨 간단한 과제라도 받아야 질문이라도 하든지 일하는 척이라도 할 텐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럼 눈치 보여서 네이버 이런 건 보지도 못하고 그냥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다 자기 할 일 바빠서 신입사원한테 크게 관심도 보통 주지 않죠. 근데 그때 일주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멍 때리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신입사원의 기준에서 먼저 빨리 친해져야 하는 사람들을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가장 먼저 친해져야 하는 사람들은 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일 배우냐에 따라서 자기가 일하는 스타일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막 업무 배우기 시작한 두 신입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 기준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두 신입사원 다 그 타 부서 담당자가 자료를 보내주지 않아서 작업 착수를 못하고 있는 건 상황입니다. 그 자료를 주기로 한 날 며칠 지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각 신입사원이 이제 선배한테 질문을 합니다. 일 잘하는 선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부서 담당자한테 말해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해. 내일 딱 5시까지 시간 정해서 그쪽에서 자료 안 줘서 며칠째 작업 못하고 있다고 그 내용 꼭 이야기하고, 자료는 무조건 공식적으로 받아야 돼. 그때까지 못 받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우리 팀장님한테 일단 말해. 뭐 이래저래 해서 지금 며칠째 작업 업무 착수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팀장님이 그쪽 팀장님한테 연락을 하겠지. 그러면은 그쪽 팀장이 뭐 자기 쪽 담당자를 쪼건 어쨌건 해서 보내줄 거야. 그 진짜 만약인데요. 그렇게 해서도 바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방법이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하면 뭐 타 부서의 감정도 쌓일 수 있어서 잘 하진 않는 편인데, 그래도 참고만 해 알아야 되니까. 그 팀장님이 그렇게 조치를 해줬는데도 자료가 안 오면 팀장님한테 이런저런 이유로 공식적으로 공문을 올려도 되냐고 상의를 해보라고. 그럼 팀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제 공문에다가 그 팀에서 자료 주기로 되어 있는 공식적인 날짜, 그리고 우리가 달라고 얼마나 독촉을 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겪은 피해, 뭐 있잖아. 니 같은 경우는 뭐 며칠 동안 업무 착수를 못 해서 뭐 한 3, 4일 딜레이 됐잖아. 깔끔하게 적어서 팀장님은 보여드리면 팀장님 입장에서 민감한 사항은 빼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팀장님이 그렇게 해서 보내라고 하면은 공문 보내면 돼. 그 공문 보내면은 기본적으로 본부장님까지 다 열람하게 되거든. 그러면 웬만큼 처리가 돼. 와, 그렇게 되면 일 정말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일 커지지. 그런데 아마 네가 하는 일은 그 정도까지 갈 일은 없을 거고, 나중에 네가 짬 차서 큰 프로젝트 맡으면 한 번씩 공문 쓸 일은 생길 거야. 참고만 해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하는 스타일을 배워갑니다. 하지만 일 못하는 선배에게 일을 배우면 어떤 스타일로 일을 처리할까요? 일단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급하다고 빨리 달라고 해봐. 내일까지. 그때까지 못 받으면 어떡하죠? 급한 대로 지금까지 한 것만이라도 담당자한테 달라고 해봐. 그 담당자가 거의 다 돼가긴 하는데 결제 안 된 자료는 못 준다던데요. 우리 팀장님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팀장님한테 말하면 그쪽 팀장님한테 당연히 전화할 건데, 그러면 그쪽 담당자 저 팀장님한테 깨질 거 뻔한데.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야, 너는 잘못 안 할 것 같냐? 잘 이야기해서 일단 된 거라도 달라고 해봐. 조금이라도 일은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자료 받고 일 바로 마무리하려면. 그쪽에서도 거의 다 됐다며. 결제만 받으면 된다면서. 어차피 앞으로 계속 그 부서 담당자 계속 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할 필요 없잖아. 알겠어요. 일 못하는 선배에게 일을 배우면 이렇게 원칙과 절차도 모르고 그때그때 넘기는 식으로 일을 배우게 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신입사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 잘하는 선배에게 조언을 들은 신입사원은 팀장에게 이야기해서
팀장이 전화를 대신해줘서 다음날 쉽게 자료를 받아 그냥 업무를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일 못하는 선배에게 조언들은 신입사원은 선배 말대로 그때까지 되어 있는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받았죠. 그리고 이틀 동안 작업을 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 공식적으로 자료가 왔는데 자료가 완전히 다르게 왔습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담당자한테 그 신입사원이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 결제받을 때 자기 팀장이 수정 지시를 내렸대요. 그래서 수정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은 자료는 자료대로 늦게 받고 일은 일대로 했는데 헛일 되어버렸고 그 일이 늦게 되니까 자기 팀장이 뭐 때문에 이렇게 늦었냐고 이렇게 늦은 원인을 추궁받다가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자료 받아서 헛일 작업한 게 들켜서 욕은 욕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욕 먹고 있을 때 그 선배는 커피 먹으러 도망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위로해주는 척하죠. 자,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처음 배치받고 일 없이 앉아있을 시기에 일 잘하는 선배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유심히 사무실 분위기 보고 있으면 업무 관련해서 한두 사람이 유난히 질문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대리, B대리 두 명이 있다고 칩시다. 팀장이 일하고 있는 A대리, B대리한테 어떤 프로젝트 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회의 주최한 거 타 팀들 참석 여부 회신 왔냐, 누구 온다고 연락 왔냐 등 업무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이럴 경우 A대리, B대리는 둘 다 팀 차원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은 팀장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그 사람의 업무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 팀장이 업무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팀장급 관리자들은 일상적인 업무나 자기에게 성과가 안 되는 그런 일에는 생각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괜히 팀장이 된 게 아니에요. 성과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팀장이 된 거죠. 이것 말고도 유심히 보고 있으면 자기 한두의 선배들이 A 대리에게는 조용히 가서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잘 보니 B 대리한테는 아무도 가지 않고 A 대리한테만 여러 명이 질문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입사원인 여러분들은 A 대리를 빨리 친해져야 하는 사람 1순위로 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B대리도 일 잘하는 사람이지만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B대리하고 바로 친해지기는 어렵습니다. 한두의 선배들이 잘 질문 안 하는 것만 봐도 적당히 확인이 되는 거죠. B대리는 여러분들이 짬이 차면서 서서히 친해져야 하는 상대로 그냥 남겨두고 A대리하고 먼저 친해져야 됩니다. 신입사원이 업무를 잘하는 사람과 친해져야 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신입사원 때 일하는 스타일이 결국 일 가르쳐주는 선배 스타일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은 나중에도 생각보다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선배와 가까워져야 되고 일을 배워야 됩니다. 제 생각이긴 한데 일 잘하는 사람들은 업무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 처리가 빠르고 정확하더라고요. 타 부서에서 자료 받아야 되는 일이 있으면 거의 사채업자처럼 죽자사자 쪼아서 받아내고 중간에 결론 내야 될 문제 있으면 지위 고하 막론하고 관련자 다 불러내서 회의 주최하고 설득시키고 다툴 일 있으면 다투고 그래서 결론 내가지고 다음 절차 문제 없게 깔끔하게 진행합니다. 그런 사람들 컴퓨터 바탕화면만 봐도 파일 정리되어 있는 거 보면 깔끔합니다. 그런데 일 못하는 사람들은 짜증나거나 귀찮은 일은 뒤로 미루고 하기 편한 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죠. 이 일 찔끔 저 일 찔끔 끝난 일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청소할 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청소기 잡고 거실 청소하다가 테이블 같은 거는 옮기고 청소기를 돌려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청소기 그대로 내려놓고 설거지 하다가 그 깨끗한 그릇 씻다가 벌겋게 양념 범벅된 그런 그릇은 씻기 싫어서 불린다는 핑계로 그냥 또 그대로 물 부어놓고 다시 거실 걸레질 하려고 걸레 빨았는데 아까 거실 청소기 다 못 돌린 거 생각나서 다시 청소기 잡고 결국 시간 쓰고 노동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그런 거 비슷한 일을 회사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사가 일 다 됐냐고 물어보면 단계별로 차곡차곡 일을 한 사람이라면 일이 다 안 됐어도 뭐까지는 진행했고 뭐까지는 안 됐다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것저것 손대고 끝낸 거 하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못해요. 하고 있다, 거의 다 돼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런데 신입사원 때부터 이런 사람에게 일을 배우면 업무 스타일이 비슷해집니다. 컴퓨터 바탕화면도 엉망이고 같은 파일도 몇 개나 돼서 본인도 뭐가 최종본인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되고 싶진 않겠죠.
일 잘하는 사람이 야근하는 건 일이 많아서고 일 못하는 사람이 야근하는 건 한일도에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사내 인간관계까지 잘하면 그냥 회사 내에서 천하무적됩니다. 자, 오늘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은 신입사원이 일 잘하는 사람과 먼저 친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